많은 분이 기다리시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무렵에 시작될 예정이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설 도중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워낙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스타일이지만 시장의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처럼 의회가 자신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협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인상된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분명 미국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데이터 센터용 자체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이나 가스터빈 같은 에너지 장비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호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력 발전이 충분하다고 알려진 노르웨이조차 최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SMR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전기차 보급 초기에도 전력 부족을 걱정했지만 현재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량은 그때의 수만 배에 달합니다. 최근 메타가 AMD와 AI 칩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메타는 단순히 칩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칩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메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올해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미국 내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세부 규칙이 만들어지는 시점인 6월이나 7월쯤이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2028년까지 지금보다 7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같은 STO 관련주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고전했던 네이버 주주분들에게는 이번 사업 재개 소식이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액 주주들이 모여 법원에 청구하면 주주총회의 의장을 직접 선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DB하이텍의 사례처럼 소액 주주협회장이 직접 이사로 선임되는 등 주주 행동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저도 우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회를 하나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지나친 흥분보다는 냉철한 흐름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해외 기관에서는 코스피 8,000포인트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지만 수치 자체보다는 상승 추세의 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는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처럼 조선과 방산, 그리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밸류체인이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 증시를 이끕니다. 원자력 발전 역시 한동안 소외되었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국가의 핵심 수출 산업이자 에너지 안보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주가는 다소 부진할지 몰라도 K-뷰티 제품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콘텐츠의 인기는 이제 전 세계 대통령들이 BTS의 공연을 간절히 요청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외 여행지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문화적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시내를 걷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현지인들의 분위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대부분 재력가나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다 보니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까지 2차 전지 대형주들을 골고루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반도체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원을 지켜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녹화 방송에서 언급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 하나인 CMTX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현재 마이크론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기업은 한미반도체와 CMTX 딱 두 곳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한화비전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한미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인용된 전문가는 반도체 공학자가 아닌 언론학 전공자로 확인되어 정보의 신뢰성에 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문성 없는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는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며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큽니다. 저는 이번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 반도체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으며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은 한미 반도체의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비전 주주분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일시적 급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들도 자극적인 단독 보도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를 통한 크로스 체크를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수많은 사람의 소중한 자산이 움직이는 곳인 만큼 기사 하나를 쓸 때도 그 무게감을 인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행보를 살펴보면 로봇계로 유명한 스팟을 모든 공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대차가 직접 개발한 로봇 플랫폼인 모메드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쓰이기 시작하며 사업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새만금 투자와 더불어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인하 이슈까지 더해져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상승세에 힘입어 기아 역시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는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기아의 상승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 로봇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야 하는 기아 입장에서도 큰 호재입니다. 현대차 그룹 주인 현대오토에버가 10% 가까이 오르고 현대위아와 현대글로비스도 동반 상승하며 그룹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 하나인 SL 같은 회사들도 향후 로봇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신을 비롯한 중소형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현대차의 성장세와 맞물려 본격적인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매우 저렴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는 저평가 해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지만 장 시작 이후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치열한 공방 중입니다. 외국인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급락한 비트코인 시장의 손실을 메꾸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헤지 펀드들의 물량이 쏟아지며 다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은 그 규모가 암호화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에 금리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전략은 작은 금리 변화에도 엄청난 수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현대건설은 쉬지 않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건설주 전반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러한 강세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비록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와 완전히 동일한 지배 구조는 아닐지라도 그룹의 장손격인 현대차가 대주주로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 현대그룹의 역사 속에서 매물로 나왔던 현대건설을 현대차가 인수하면서 이제는 한 가족으로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 초반 코스피가 6천선을 돌파한 이후 코스닥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며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개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매수 버튼을 누르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발생한 갭을 메꾸며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편안합니다. 제가 6,000포인트 돌파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장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한 변동성에 털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반등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최소 80만 원 선까지는 끈기 있게 보유하며 추세를 즐기시길 권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다면 제가 즉시 분석하여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전략을 수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아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와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 확대 소식이 관세 리스크를 상쇄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다는 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 이슈에서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재 기아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1.3배 수준으로 현대차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는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현대차가 소방청에 재난 현장용 무인 로봇 4대를 기증했다는 소식은 로봇 사업의 실무적인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비록 4대라는 숫자가 당장의 큰 매출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 데이터는 향후 대규모 수주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트의 시식 코너처럼 일단 제품의 성능을 무료로 경험하게 하는 전략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로봇을 직접 사용해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이는 곧 전 세계 소방 당국의 대규모 주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대차의 로봇 기술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특정 섹터가 독주하기보다는 여러 산업군이 번갈아가며 상승하는 아주 건강한 순환매 장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2차전지 대형주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오늘은 자동차와 로봇 관련주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상승 랠리를 펼치는 중입니다. 이러한 순환매 장세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차례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덕목이 됩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며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 역시 자동차 부품을 넘어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동안 실적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상승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치 회복 과정입니다. 화신이나 성우하이텍 같은 알짜 부품주들은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견조한 수익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라는 대장정의 막이 올랐지만 시장은 여전히 위아래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 것은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매수 대기 자금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온 일부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수급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원전과 SMR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중소도시 전체의 사용량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에너지 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를 시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및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입니다. 방산산업 또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폴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수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역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맞물려 수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로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양대축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과 방산, 그리고 조선까지 가세한 형국은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지수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좋은 주식을 골랐다면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분석한 핵심 산업의 성장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단기적인 소음은 과감히 무시해도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보여준 강력한 반등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넘어 새로운 주도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매우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과 이동형 로봇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 중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공장 안에서 일하는 수준을 넘어 소방이나 물류 등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시점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현대차 그룹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개별 종목의 주가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지능이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킨 것처럼 로봇 산업의 성장은 다시 반도체와 에너지, 그리고 부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최근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결국 고성능 연산을 필요로 하는 AI 장비의 수요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글로벌 분석 기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HBM 생산 공정에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장비 도입은 거의 확정적인 수순입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발언이나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휘둘려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때는 좋은 주식을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해외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어 장기적인 우상향이 기대됩니다. 건설주들이 오랫동안 소외받아왔던 만큼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6천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동성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비트코인 손실을 메꾸기 위해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는 분석은 역설적으로 우리 시장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의 체력이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약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스마트해진 분석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지수를 방어하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의 변동성에 고생 많으셨으며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결국에는 가장 큰 수익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 탈환 여부가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정체를 딛고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으로 영역을 넓힙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며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에서 들려오는 대규모 수주 소식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물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HD 현대인프라코어와 같은 기업들이 엔진 및 부품 수출을 통해 실적의 질을 한 단계 높여가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수년간의 먹거리는 이미 확보된 셈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이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SNS를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의 약진은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한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음반 판매뿐만 아니라 공연 및 굿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음악이 들려오고 한국 음식을 즐기는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힘은 결국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파는 밑거름이 됩니다.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마케팅에 엄청난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현지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게 되는 현상은 K푸드와 K가전의 소비로 직결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어제 장막판에 보여준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 집중 매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반대로 기관들이 삼성 SDI를 대량 매수한 것은 2차 전지 섹터의 저점 통과에 대한 베팅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기에 소외되었던 업종이 다시 빛을 발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해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MTX처럼 기술력이 확실한 소부장 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하며 강한 주가 탄력을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인정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가치는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귀한 보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장의 흐름과 주요 이슈들은 결국 대한민국 증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버리고 시장의 본질적인 펀더멘털과 산업의 성장성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끄는 자동차 섹터의 화려한 부활은 우리 증시의 체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곧 주가 상승의 원천이 됩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투자 심리야말로 6,000포인트라는 거대한 변동성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시장을 크로스 체크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흐름에 몸을 싣는 위대한 여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소중한 종목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저 역시 쉼 없이 분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루한 하락장을 견뎌온 주주분들에게 이제는 시장이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로 보답해줄 차례가 왔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위와 같은 그룹, 내 핵심 기업들의 동반 성장은 현대차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SL과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저평가 해소 국면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선과 방산 산업이 보여주는 수주 행진은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지표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낼 미래 사회의 중심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은 투자자로서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를 면밀히 살피되 그들의 움직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주도적인 투자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변동성에 유의하시고 주말 동안은 주식 걱정 잊으신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계좌가 늘 푸른빛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또한 매일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